아니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하시네요. 오늘 직문직답이 아니고 혼자 직답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봄비가 내리니까 좀 사람이 약간은 감상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약간 오늘은 좀 약간 침울해 보이시기도 하고 역시 역사학자로서 역사와 함께 마음에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면모를 보이시는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95년에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춘생문 사건, 아간파천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달에 일어나면서 그 고종도 사실 고종 왕이죠. 당시 우리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고종도 그 일제 앞잡이들 때문에 사실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 세계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또 도움도 주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런 이 종묘사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운명 앞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 언더우드나 알렌을 비롯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고종이 밖에 선교사 있느냐, 밖에 외국인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믿을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위협 가운데 고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이 독으로 죽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고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집에서 아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으로 보자면은 배달통 같은 데다가 담아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열쇠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고종 앞에서 열쇠를 풀러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류 바람도 불고 또 뭐 BTS라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참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정말 어려웠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때가 뭐 120-3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굉장히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국은 그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박았어요. 왜냐면 그 퓨리탄이라 그러죠.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그 지금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이 성공회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국교로 삼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이 개신교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역사가 이제 흘러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버티지 못했던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영국에 가면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 있는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장로교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위그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루터와 또 달라요. 루터는 아예 루터교잖아요. 그래서 루터교는 독일에서도 루터교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 가서도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칼빈은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청교도가 됐고, 프랑스에 있는 칼비니스트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영국에서 버티지 못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로 떠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너무나 이 뼈에 사무치게 이 같은 기독교인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과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이나 자기의 그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 생내 가운데 있게 됐던 건데,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고종이 자기를 찾으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 그러는데 보호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제너럴 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총을 들고 고종의 침소를 지켰던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에 아간 파천이라고 해서,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아라사를 뜻하는 거죠. 아라사는 뭐 지금의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관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아관 파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95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궁궐을 떠나서 다른 나라 러시아 대사관에서 지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관 파천이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1895년의 일이고요. 지금으로부터 뭐 120,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13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상전벽해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화된 데에는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이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참 많이 어렵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우리나라 신분제였잖아요. 산업공상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 신분제 사회를 깨트리고 평등한 이 평등 사상을 갖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게 됐고, 특별히 언더우드가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요,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산홍공상에서 상이 제일 낮았거든요. 장돌뱅이라 그래서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굉장히 그 아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연희 전문 학교를 만들면서 상과를 넣었어요. 상과. 그래서 그 언더우드가 상과를 넣으면서 이 사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트레이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위상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실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서 중산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상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재물을 얻고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업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사실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요, 뭐 굉장히 그 스페인의 원래 식민지였습니다. 그랬던 네덜란드도 이 월드 트레이드죠. 그래서 세계 무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이제 거두게 됐던 거죠. 독립 이후에. 그런 걸 보면 이 상업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희 전문을 만들 때 4개의 과 가운데 하나가 상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 국모라 그러죠. 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조선의 국모가 그 낭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리고 고종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발발 떨고 있을 그때에 곁에서 함께 지켜주고 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인데,
선교사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